덕질이란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에 심취하여 그와 관련된 것들을 모으거나 찾아보는 행위를 이르는 말이다. 흥미롭게도 덕질이라는 것은 옛날부터 쭉 이어져 왔고 아이돌을 덕질하고 있는 나는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과연 90년대 열정 넘치게 자신의 아이돌을 덕질했던 팬들은 현재 무엇을 하고 있을까? 나는 그 시절 팬들의 현재 모습을 찾아 나서기로 했다. 나는 하루에 많으면 20통씩, 적으면 10통씩 섭외 문자를 보냈다. 결국 8명의 인터뷰이가 섭외되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홍나희고요. 나이는 32살이고 지금은 그냥 회사 다니고 있는 회사원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21년차 신화창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홍나영이고요. 홍나희의 친언니입니다. 저는 37살이고 7살의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그리고 하는 일은 중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년차 아주 나이 많은 신화창조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규리입니다. 올해 33살이고요. 마케팅 관련 업무를 계속 하다가 지금은 잠시 개인 사정으로 일을 쉬고 저희 집안 사업을 돕고 있으면서 저도 지금 간단하게 작게 사업을 좀 하고 있어요. 저는 H.O.T 팬이고요. 특히 어릴 때부터 우역부인으로 클 줄 알았던 팬입니다. 1996년 데뷔 때부터 팬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름은 변현영이고 나이는 31살입니다. 네, 프리랜서 방송인으로 활동을 하다가 지금은 공공기관의 장내 아나운서로 일을 하고 있고 간간히 일반인 스피치 면접, 강의 같은 것도 하고 있어요. 네, 신화의 덕질을 시작한 지 벌써 21년 차가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5세 전유리나고요. 저는 H.O.T 팬즈 23년 차가 됐네요. 그리고 지금 하는 일은 외국계 반도체 회사에서 물류팀에서 대리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름은 권소담이고요. 나이는 올해 29이고 대한민국 현존하는 최장수 아이돌 신화의 거의 20년 차로 응원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하는 일은 반도체 관련해서 회사 다니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올해로 20년째 신화를 응원하고 있는 26살 방송국 다니고 있는 맹혜린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 정선아라고 하고요. 저는 지금 32살에 21년 차 신화창조입니다. 지금은 광고 A로서 광고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네, 신화산입니다. 저희가 중고등학교 때 다 외국에 있어서 한국 문화를 접하기가 쉽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한국 비디오를 이렇게 빌려다가 보고는 했어요. 거기에서 이제 그 가요 프로그램에서 신화를 보고 아주 처음 노래는 아니지만 두 번째 으쌰으쌰라는 노래 할 때 그냥 제가 제일 좋아하는 최애 멤버가 눈에 띄어서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해서 이제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워낙 오래전이어가지고 어떤 계기는 딱 생각이 안 나는데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보니 TV 채널을 딱 넘기자마자 춤을 이렇게 딱 추는 거야. 여기 딱 간 거지. 6살이 나 아직도 그게 기억나. 이러고 봤어. 지금 생각하면은 좀 유난스러운 팬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후회는 없습니다. 왜냐면 그렇게까지 순수하고 열정적으로 누군가를 깊이 좋아해보는 거는 어릴 때 꼭 해야 되는 경험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제 삶의 밑거름이 많이 됐기 때문입니다.
때 생각하면은 그때는 오빠들이 세상의 전부였죠. 그냥 오빠들이 너무 좋고 또 어떻게 뭐 하면은 오빠들이랑 결혼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빨리 저희가 어릴 때는 부산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대학은 서울에 가서 무조건 서울에서 오빠들을 만나서 내가 어떻게든 저 오빠들이랑 결혼을 해야겠다 그런 순수한 마음들? 약간 좀 제정신이 아니지 않았나. 그때는 뭐 정말 온 세상의 중심이 그 H.O.T였기 때문에 정말 아무것도 안 보였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대학원 생활을 하면서 신화 팬덤 관련된 논문을 썼어요. 근데 논문 써서 그냥 쓴 게 아니라 사실 해외 학회에서도 발표를 했거든요. 이제 파퓰러 컬처라고 이제 대중문화에 관련된 그런 문화였는데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어쨌든 팬덤이 되게 특이하잖아요. 오랫동안 지속돼 왔고 특히 이런 결혼하고 애도 있는 이제 신화 찬조들도 있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왜 계속 신화 찬조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들의 열정과 그 동기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그거 발표도 했죠. 네. 3월달에 거의 만삭인 상태로 거의 뭐 소리 지르다가 응급실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어쨌든 가서 열심히 소리 지르고 왔습니다. 네, 갔어요. 네. 이렇게 하고 계속 근데 언니가 했던 말이 뭐 어때? 앰뷸런스 다 밖에 있는데 뭐 네, 맞아요. 네, 태연하게 콘서트를 관람했습니다. 팬사인회 한다고 1번이 하고 싶은 거예요. 팬사인회 1번이 하고 싶어서 2박 3일 동안 밤도 새보고 그래서 급기야는 나중에는 팬클럽 회장을 해야겠다 이러면서 그런 것도 하고 그랬었죠. 아직 제 덕질은 현재 진행형인데요. 지금 현재는 30대 팬이 할 수 있는 한에서 가장 열심히 덕질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팬들이 요즘 팬들이 하시는 각종 이벤트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뭐 카페 컵홀더 이벤트도 하고 있고 또 커피 무료 나눔 이벤트, 뭐 각종 비공식 굿즈도 제작을 해서 나눔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소소하게 지하철 광고도 걸었습니다. 원래도 굉장히 외향적인 성향이었는데 덕질을 하면서 더더 외향적이고 사교적인 사람으로 변한 것 같아요. 특히 제가 대학교 전공을 정할 때나 아니면은 취직 준비를 할 때 이 덕질이 저에게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줬는데요. 제가 직접 이벤트, 학교에서 친구들과 하는 이벤트 아니면 팬들과 하는 이벤트 같은 거를 어릴 때부터 기획을 하다 보니까 기획이 제 적성이구나라는 걸 빨리 깨달았어요. 그래서 대학교 전공을 정할 때도 언론 홍보, 마케팅, 광고 쪽으로 빠르게 정할 수 있었고요. 또 취직을 할 때도 이 수많은 기획의 경험이 바탕이 돼가지고 좀 빠르게 취직에 대한 진로도 정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에 솔직히 암 판정을 받았었거든요. 암 판정을 받았는데 솔직히 암에 걸렸다면 내가 곧 죽을까봐 막 걱정이 되고 막 이래야 돼서 오빠들 못 보면 어떡해. 이거 웃어도 되는 건가? 그때가 또 팬파티 때 그때가 수술 일주일 앞두고였나? 가지고 내가 살아가지고 수술을 잘 받아야지 오빠들을 보는 건데 이 생각에 다들 20주년이 행복해서 막 울고 있는데 나 혼자 이게 마지막이지 하기를 바래. 근데 그러고 나서 회사를 간뒀었어요. 저는 몸이 너무 안 좋았는데 계속 무리한 일을 하기 힘들어서 회사를 간두면서 오빠들을 더 오래 보려면 이제 건강해야겠다. 이 생각으로 진짜 원래 헬스장이라는 단어를 내 삶에 넣어두지도 않았던 사람인데 운동을 하기 시작하고 이번에 콘서트 때 좀 느낀 게 저는 너무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빠들 어디가 아픈지 다 알잖아요. 누구 십자인대 파열됐고 누구 연골 다 나처럼 연골 다 박살났고 했는데 저렇게 놀네? 4시간 동안. 그래서 몸 관리를 해야 되겠구나. 지금 나를 있게 해봐. 진짜 오빠들이랑 같이 뭔가 일을 하고 싶어서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신문방송학과 갈 거다
무조건 방송이나 강우수 일을 할 거다 라는 생각으로 그냥 계속 달렸던 것 같아요. 막 다들 어른들 그러잖아요. 신아 밥 먹여주냐. 밥 먹여줍니다. 그렇습니다. 맞아요. 이것도 굉장히 할 말이 많은데,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저희 논문 주제가 약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사람들은 굉장히 한심하게 볼 수도 있지만 이게 어쨌든 내 삶의 동기부여가 굉장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에 가졌던 열정을 지금도 다시 드러내면서 그때의 모습으로 나 자신을 찾아가는 듯한 느낌? 저 같은 경우에도 뭐 회사원으로서의 역할, 딸로서의 역할 생기는데 덕질할 때만큼은 거기 콘서트장에 가서 소리를 지를 때만큼은 진짜 온전히 나 자신이 되는 느낌? 네, 그걸로 덕질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힘든 일을 겪거나 어떤 안 좋은 상황을 겪었을 때 신화가 와서 그 일을 해결해 주진 않아요. 그 동환 오빠가 뭐 거기에 인생을 책임지지 않는다고 한 것처럼 그들이 와서 이거를 해결해 주거나 어떻게 도움을 주지는 않지만 내가 스스로, 그러니까 그들이 해주는 건 아니지만 내가 스스로 나의 일을 해결해 나가거나 문제를 이렇게 좀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을 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응답하라 1997 봤어요 혹시? 네. 거기서 그 성시원 아빠가 막 브로마이드 찍고 막 그러잖아요. 똑같아요. 우리 아빠도 막 브로마이드 찍고 CD 부시고 막 다 던지고 갖다 버리고 막 이러셨죠. 그랬었죠. 부모님 집 그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혜빈 양 부모님이라도 똑같을 거예요. 밥 먹여주냐, 부모님한테나 더 잘해라, 그 열정으로 공부를 했으면 서울대 갈 거다, 뭐 다 똑같은 소린데. 가장 많이 들은 말은 니네 오빠들은 어차피 너 몰라. 그 말 제일 많이 들었고 그 열정으로 공부했으면 서울대학 갔겠다라고 했는데 저 서울에 있는 대학 왔어요. 그렇게 할 거면 팬클럽 회장이라도 해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래 그럼 해봐야겠네 이러면서 진짜 했어요. 그래서 아니 그 정도는 해야지 더 이상 나한테 누가 뭐라고 안 할 것 같은 거예요. 왜? 그게 그냥 너무 덕질이 그냥 중고등학생 때 한때 하는 거라고만 많이들 생각하고 좋지 않은 편견들이 많으니까 당연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이 없어요. 우선 오빠들은 너 몰라. 그리고 학교생활 공부를 덕질처럼 좀 해봐라. 마지막으로 오빠들이 아니면 덕질이 너 밥 먹여주냐, 이 말을 가장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덕질은 제가 성장을 하는데 굉장한 밑바탕이 되었고, 그리고 그거를 통해 가지고 제 전공도 찾았고, 그리고 직업도 찾았기 때문에 결국은 덕질이 저를 참 밥을 잘 먹여줬던 것 같습니다. 나는 요새 덕질하는 친구들 보면 되게 그래도 내가 어렸을 때가 좀 생각나서 근데 보고 있으면 그냥 그저 이쁘고 귀엽기만 한? 그것도 있어요. 순수한 그런 덕심이니까 그런. 그리고 쟤네들도 크면 성공하겠다. 맞아. 뭐 하나에 빠져있는 사람은 맞아요. 딱 그거. 성공하니까 얘네들도 이렇게 좋아한 만큼 성공하겠다. 걔 중에 물론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생각. 그래도 이제 직장에 가면 이제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하는 얘기도 듣고 뭐 응원봉 같은 거 갖고 오면 이제 보고 그러면 좀 많이 달라졌다라고는 느껴져요. 그래서 더 활발해졌다면 더 활발해지기도 했고, 근데 가끔 이제 이건 좀 제가 어른이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옛날보다도 더 돈을 많이 쓰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소속사들이나 그런 데서. 그래서 아니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 팬사인회 가려고 막 그렇게 돈을 모으고 뭐 거짓말해서도 모으고 뭐 해서 그렇게 가는 게 좀 그냥 노파심? 걱정도 좀 되기도 하고. 제가 기성세대가 되었기 때문은 아니고 어릴 때부터 한결같이 생각을 하는 게 하나 있어요. 우선 학생은 학생 본분을 먼저 지키자. 학교를 빼고 오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근데 학교를 빼고 덕질을 하는 거는 개인적으로 썩 좋은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시간은 돌아오지 않아요. 그리고 덕질은 언제든지 다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덕질을 할 거 열심히 하되 시간은 돌아오지 않으니까 본인의 미래에 대한 고민도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 그때보다는 더 매너 있고 예의 있고 더 질서 정연한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성숙해졌다고 해야 되죠. 저는 팬 문화가. 약간 문화가 생겼다고 생각해요. 그 당시에는 사실 문화라고 말하기는 그러니까 후에 붙인 거고 그 당시에는 정말 약간 그냥 과도기? 약간 막 이렇게 그냥 일어나는 열정 덩어리였다면 지금은 뭔가 하나의 질서 정연한 시스템 안에서 돌아가게 되는 맞아요. 그런 그래서 느낌인 것 같아요. 우선 과거의 덕질은 굉장히 수직적이었던 것 같고 현재 덕질은 조금 더 수평적인 덕질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생을 근절하려는 팬덤 분위기가 많이 형성된 것 같아요. 또 이제까지는 한방향적인 그런 덕질이었다면 요새는 양방향 소통이 되는 덕질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팬들이 아이돌이랑 같이 소통을 할 수 있는 이 분위기가 훨씬 더 건강한 덕질이 아닌가 싶고요. 또 너무 맹목적으로 옹호만 하는 팬들 스스로 비난하고 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분위기가 생긴 것도 굉장히 좋게 바뀐 다른 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선 자연스럽게 숫자랑 그리고 색깔에 너무 자연스럽게 몸이 반응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너무 당연하게도 오빠들의 생일이나 아니면은 데뷔일이 인생에 정말 깊숙하게 관여하게 됐어요. 당연히 저의 모든 은행 계좌번호는 오빠들의 숫자로 조합된 번호고요. 이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멤버가 혜성 오빠거든요. 근데 이제 혜성 오빠 별명 중에 복성이라고 있어요. 복숭아 같다고 해서 복성인데, 그래서 언제부턴가 제가 피치랑 관련된 제품에 엄청 집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옷도 이렇게 피치로 맞춰 입고 있고, 이것도 다이소에서 피치 컬렉션을 할 때 아주 다 쓸어왔어요. 이 아이돌적인 이런 덕질이라고 흔히 부를 수 있는 문화의 시초가 결국은 한국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육 체계가 좀 다르기 때문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우선 이 외국 같은 경우에는, 가령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학교 내 그룹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하거든요. 하지만 한국의 교육이라는 거는 결국은 개인이 혼자서 수능이라는 걸 볼 때까지 결국 혼자의 싸움이고, 그러다 보면 지치고 어딘가에 기대고 싶고, 그럴 때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덕질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조금 더 덕질에 대해서 청소년이 좀 더 강하게 반응을 하는 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는 왜 끼리끼리 논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은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은 취향이랑 성향이 다른 친구들끼리 모여서 같이 어울리게 된다는 말일 수도 있는데, 덕질도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덕질을 오래 하셨잖아요. 그럼 오래 하시면 그 덕질이 자신의 삶에 자연스럽게 녹아드는지 아니면 그게 취미생활이 되는지가 약간 궁금했어서. 왜냐하면 학생 때 같은 경우는 덕질이 인생의 전부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제 어른이 되면 그게 삶에 자연스럽게 녹아드는지 아니면 정말 건전한 취미생활처럼 되는지, 그게 약간 궁금했었어요. 이거 너무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가장 현명한 대답은 반반이 아닌가 싶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 덕질에서 뭔가 쌓인 수많은 스킬들이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자양분이 됐거든요. 저는 현생과 덕질은 공존이 가능하지만 그래도 역시 분리가 되어 가는 것 같아요. 왜냐면 살다 보면은 덕질이 정말 큰 기쁨을 주기도 하지만 실제로 제 인생에서 다가오는 기쁨이 더 많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덕질은 점점 취미가 되는 것 같고, 기왕이면 건전한 취미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열정? 왜냐면 지금까지 덕질했기 때문에 진짜 광고 A로서의 꿈도 이룰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것도 많이 해보고 경험도 더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제 인생에서 가장 오래 하는 것. 나에게 덕질이란 에너지다. 저에게 덕질은 삶의 원동력이에요. 저한테는 그냥 삶 자체? 네, 삶의 일부가 된 것 같아요, 덕질이. 네, 11살 때부터 거의 지금 31살까지 신화가 제 인생에서 없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눈물 날 것 같은데, 그냥 신화가 없는 삶을 별로 상상하고 싶지 않아요. 상상하고 싶지 않고 한 번도 상상해 본 적도 없고, 신화라는 존재가 삶에 없으면은
그냥 제 삶에서 거의 반 이상이 되는 부분이 그냥 다 사라지는 거니까 별로 상상하고 싶지 않고요. 제가 늘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좀 얘기했던 것 같은데 원동력인 것 같아요. 저도 물론 원동력도 있지만 본보기라고 얘기하고 싶은 것은 되게 여러 가지 나에게 주어진 어깨에 주어진 위치들 뭐 여러 가지 부담들이 있는데 나의 전성기 글로리데이에서 많이 벗어났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나도 저랬는데 뭐 예뻤는데 젊었는데 근데 이들을 볼 때면 마흔이 다 됐고 마흔이 이제 넘어가는 이제 누가 봐도 이렇게 꾸미지 않으면 누가 봐도 그들도 되게 아저씨예요. 오빠 아니고 아저씨인데도 자기 일을 할 때만큼은 오빠가 되고 멋있고 아 나도 이렇게 벗어난 건 아니구나. 나도 저들처럼 저들도 저렇게 열심히 체력적으로 심적으로 힘들었겠지만 열심히 지속해서 해나가고 있으니 나도 이들보다는 나이가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더 지속해서 나의 위치에서 일을 더 잘 해나가야 되겠다. 나는 이 열정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영상이라는 매체에 관심을 갖게 된 것 자체가 나는 그들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고로 나에게 덕질이란 원동력이다. 덕질의 열정으로 삶을 살아가는 건 꽤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세상의 모든 열정 넘치는 덕후들이 오늘도 열정 넘치는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다.